네, 안녕하세요. 오늘 락강 세미나 7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상 리비도와 리비도 승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프로이드는 무엇을 하든 대상에 대한 언급 없이는 본능의 승화된 형태를 특징 지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본능의 이 승화된 형태라는 것은 대상과 직결되는 거예요. 이 대상 리비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승화는 대상의 변화에서 만족을 찾는다. 또는 리비도에서 억압된 것의 회귀라는 매개를 통해서도 증후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하는 성적 리비도, 에로티심의 승화를 요구한다. 무엇이 승화가? 승화는 대상의 변화뿐 아니라 성적 리비도의 승화를 요구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대상의 변화를 통한 대상의 승화를 추구하고, 한편으로는 주체 내적인 어떤 성적 리비도, 에로틱 리비도죠. 이것의 승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성적 리비도는 대상에게서 만족을 찾는다. 그렇죠. 이 에로티심이라는 거, 성적 리비도라는 거, 이 에로티심은 대상을 추구하는 것이죠. 예. 승화는 대상의 변화, 리비도와 억압, 대상을 향한 성적 리비도, 즉 에로티시즘의 사회적 승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요 성적 리비도의 사회적 승인, 요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예. 요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 성적 리비도가 사회적인 승인을 얻어야 돼요. 에로티즘이 사회적 승인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이 승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편으로 주체의 쾌락의 만족의 가능성은 비록 그것이 현실 원칙이라는 우회로를 통해서 우회로를 통해서라 할지라도 열려있다. 주체의 쾌락의 만족의 가능성은 비록 그것이 현실 원칙이라는 우회로를 통해서라 할지라도 항상 그 만족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 승인이 필요하니까. 다른 한편 집단적 사회적 가치를 획득하게 될 사물에 대한 문제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편리함을 선호하는 이유는 개인과 집단 사이의 단순한 대립과 단순한 화해를 구성함으로써 넘어가기를 좋아하는 덫에 빠지기 쉽다는 걸 알게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회적 규제 안에서 적당히 쾌락하는 데 머물기 쉽다는 거예요. 사회적 규제 안에서 적당히 쾌락하기를 머무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안일함이죠. 그냥 현실 원칙 안에 그냥 머무는 거예요. 현실 원칙이라는 그 사회적 승인 안에 그냥 머무는 것이죠. 에로티즘은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그 안에서 그냥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욕의 만족이 에로티즘의 만족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 충동과 관련된 모든 것은 가소성과 한계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충동. 그러므로 사회적 승인이란 울타리 안에서 쾌락과 승화의 만족을 유지하는 것은 프로이드의 주제와는 거리가 멀다. 사회적 승인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쾌락과 승화의 만족을 유지하는 거. 요거는 프로이드와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성욕에 대한 세 편의 에세이에서 사회적 효과의 승화와 반응 형성이라 부르는 것 사이의 관계를 확립한다. 이 사회적 인정이라는 것, 사회적 규범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것이 반응 형성이에요. 그 반응 형성은 승화를 위한 수단이죠, 수단. 승화와 반응 형성이 이퀄은 아니에요. 이퀄은 아닌데 승화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사회적 효과에 대한 반응 형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프로이드는 주어진 성격 특성, 즉 사회적 규제를 통해 획득한 특성을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거나 특정한 본능적 만족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체계의 구축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무엇이요? 사회적 규제가. 주어진 성격 특성 중 사회적 규제를 통해 획득한 특성. 이거를 방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즉 사회적 규제에 대한 주체의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함을 말한다. 사회적 규제에 대한 주체의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이것이 반응 형성의 의미야. 이게 반응 형성의 의미예요. 이게 이 사회적 규제에 대한 주체의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거. 이게 반응 형성이에요. 사회적 규제, 이게 현실 원칙이겠죠. 현실적 규범. 사회적 규제는 학문 충동에 적대적이다. 학문 충동은 싸대기 하는 거잖아요. 싸고 공격하고 마음껏 발산하고 싶은데 사회적 규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발산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서로 적대적이죠. 고로 프로이드는 본능의 승화를 구성하는 데 근본적으로 대립, 이율배반의 개념을 도입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리비도의 발출과 억압이 있다는 거. 리비도의 발출과 억압이라는 그 이율 배반이 있다는 것, 또 이히리비도와 오브젝트 리비도 간의 갈등이 있다는 것. 그런 게 이제 본능의 승화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대립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는 자신의 공식화에서 모순의 문제를 도입한다. 이게 모순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거예요. 이율 배반님 똑같은 얘기죠. 만족과 불만족의 문제입니다. 본능적 경향에 반대되는 것으로 제시되는 것은 충동 자체가 승인을 받는데 성공하는 것 외에 다른 특성을 갖지 않은 방식으로 경험되는 직접적 만족으로 축소될 수 없다. 본능이 집단적 사회적 가치로 승인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본능 안에 있는 에로티즘의 만족을 승화시키는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본능적 경향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르시즘적 경향과 에로티즘의 경향이죠. 이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제시되는 것은 충동 자체가 승인을 받는데 성공하는 것. 그러니까 충동 자체는 그 이히리비도, 이히리비도와 오브젝트 리비도 그 두 개가 공이 어떻게 된다? 결합되는 거예요. 충동이라는 거. 그러니까 충동이라는 건 일단 그 대상, 이 다스팅을 향해서 발출되면서 그것을 도달하는 게 아니라 돌아서 자신의 결여 지점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다스 노이 수브젝트, 새로운 주체를 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동이라는 것은 능동과 수동, 능동과 피동,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능적 경향이라는 것은 이게 만족과 불만이 같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만족을 지향하는 경향이에요. 본능적 경향이라는 건 만족을 지향하는 경향. 본능적 경향과 충동, 프로이드가 말하는 드라이브라는 거는 이건 좀 차이가 있어요. 본능이 집단적 사회적 가치로 승인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규범 안에서 승인되는 게 필요하지만 본능 안에 있는 에로티즘의 만족을 승화시키는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에로티즘은 만족이 안 돼. 본능이 비록 사회적 집단적 가치로 승인돼서 본능이 발현돼서 만족이 들어오지만 그러나 그것이 에로티즘의 만족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로티즘의 만족은 또 다른 문제다 이거예요. 본능의 만족과 에로티즘의 만족은 또 다른 문제다 이거죠. 승화는 근본적으로 대상 리비도에 관한 과정이다. 아주 프로이드의 명제입니다. 승화는 근본적으로 대상 리비도에 관한 과정이다. 이게 프로이드의 나르시즘 입문. The Introduction to Narcissism. 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아 리비도. 이건 나르시즘이 지향하는 거예요. 또는 나르시즘을 지향하는 게 이게 자아 리비도. 대상 리비도. 이건 에로티즘. 이건 대상을 지향하는 거예요. 이것의 갈등이 분석적. 그러나 이 에로티즘도 근본적으로는 그 밑에는 뭐가 있다? 나르시즘이 있다는 것이죠. 자아 리비도.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이게 중심이에요. 이거는 승화의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승화의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자아 리비도는. 나르시즘적 리비도. 이건 승화의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승화는 근본적으로 대상 리비도에 관한 과정이라고 나르시즘에서 못 받고 있는 것이죠. 대상 리비도는 에로티심이에요. 에로티심은 대상을 지향하는 에너지입니다. 리비도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의 갈등이 분석적 수준에서 이 책에 표현되고 있다. 나르시즘 입문에서. 인간이 자신의 만족 자체와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갈등하는 위치에 있음을 프로이드는 설명한다. 대상 리비도를 만족하지만 대상 리비도를 발현함으로써 그 본능이 사회적 가치로 승인되지만 에로티심이 만족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에로티심이 어느 정도 만족되더라도 그게 나르시즘의 만족은 아니다. 에로티심을 70% 정도 만족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르시즘의 70% 만족이 아니다. 이 두 가지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르시즘의 이게 나르시즘의 이 자아 리비도 이게 엄청나게 강한 것이죠. 인간이 자신의 만족 자체와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갈등하는 위치에 있음을 설명한다. 그래서 여기서 다스팅을 소개하는 게 필수적이다는 얘기예요. 예. 왜 만족이 안 되느냐? 이 다스팅과 관계되어 있다 이거예요. 왜 다스팅과 관계되어 있느냐? 왜? 이 다스팅의 모호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의 모호함. 이거 대상 리비도라는 건 반드시 사람 대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지위가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이건 대상 리비도는 다양한 것이죠. 쾌락의 길을 가려면 현실 원칙을 통해 그 길을 우회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다스팅이다. 그러니까 쾌락의 대상기가 다스팅인데 이거는요 직접적으로 이거 도달할 수 없어요. 이거 현실 원칙을 통해서 도달해야 돼요. 쾌락의 길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주권선이 아니며 게다가 어떤 한계를 넘어서면 우리는 다스팅 안에 있는 것과 관련하여 철저한 수수께끼 같은 위치에 있게 된다. 왜 그래요? 다스팅은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스팅에 대한 주체의 위치를 갖다가 잘 잡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다스팅이 왜 주권선이 아니에요? 모호하고 그 불활성적이고 하나의 그 경직되어 있는 어떤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주체에게는 굉장한 이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다스팅에 도달한다는 것은 고통 자체죠. 그러니까 고통 속의 쾌락이 바로 주의상시죠. 근데 그것은 쾌락 원칙의 근본적 의미는 아니에요. 쾌락 원칙은 불쾌를 배제하는 쾌락 원칙이 이게 원래 쾌락 원칙의 정의였어요. 근데 후기에 가면 이 쾌락 원칙이 어떻게 바뀌어요? 고통 속의 쾌락으로 바뀝니다. 이게 락강의 용어로 가면 주의상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스팅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다스팅이 철저히 수수께끼 같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권선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다스팅을 지향하는 주체의 삶이 그 과정이 단순한 쾌락만을 주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모호하기 때문에 고통을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쾌락과 실제 규칙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윤리적 규칙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모호한 이 다스팅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쾌락 원칙과 실제 규칙 즉 현실 원칙 사이에 이 다스팅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그 지침을 제공하는 중재자가 없다는 거예요.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 한계 안에서의 쾌락은 주권선이 될 수 없다. 왜? 현실 원칙의 규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스팅과 관련해서는 다스팅 자체가 주권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스팅은 악으로 기능하는 존재가 다스팅이에요. 다스팅은 말하자면 이거는 금지된 불가능의 그 대상입니다. 환상의 대상 A, 락강 용어로 보면 환상의 대상 A라고 되어 있지만 프로이드의 용어로 보면 이건 금지된 불가능한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권선이 아닙니다. 이건.
그렇다고 하여 현실 원칙, 사회적 실제 규칙을 넘어서면 그 쾌락을 규제할 윤리적 원칙이 없는 거예요. 쾌락 원칙을 규제할 수 있는 윤리적 원칙이 더 이상 없어요. 현실을 넘어서면. 그렇기 때문에 다스팅으로 가는 그 경로가 굉장히 험하고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죠. 락강이 그 마태복음을 인용하는데 마태복음을 산 청년이 예수님에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네가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마태복음 22장 39절의 계명을 락강이 요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라 요 말씀과 바로 연결시켰어요. 예수님의 이 두 말씀은 이웃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선임을 가리키는 것. 야, 이게 락강적 의미에서 다스팅이 변화된 것이죠. 금지된 불가능한 대상에서 뭐예요? 이웃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선이다. 그리고 이것이 충분히 적절하게 문명과 그 불만의 종착점이 되는 계명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나르시즘과 에로티즘을 완벽히 만족시키는 게 뭐냐? 이웃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사랑이라는 건 에로스가 아닙니다. 필레오도 아니에요. 이건 아가페입니다. 스톨케는 부모의 사랑이죠. 에로스는 연인간의 사랑, 필레오는 필레오는 필리아는 이 친구 간의 사랑이죠. 이 여기서 말하는 이웃사랑이라는 게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을 예수님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나니까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에게 그걸 제시하죠. 네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자기 행실이 아주 올바르다는 걸 아주 예수님 앞에서 시위하려고 딱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 선을 행해라, 뭐 가난한 자를 도와라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내 재산의 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하니까 이 청년의 리비도가 지금 어디에 뭉쳐 있는 거예요? 자기 재물에 뭉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없애라고 하니까 이게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요구에 반응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말씀, 선한 것과 이웃사랑, 이것이 이코르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이 충분히 적절하게 문명과 그 불만의 종착점이 되는 계명이다. 이것이 다스팅의 종착점이고 프로이드에게서는 쾌락의 종착점이고 락강에게서는 쥐상스의 종착점이에요. 이것이 최고선인데 인간에게는 이 최고선을 지향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게 문제. 이게 노예 의지입니다. 이 노예 의지 누구의 이론이죠? 마틴 루터의 그 신학입니다. 노예 의지.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를 얘기했죠. 거기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노예의지를 얘기했어요. 죄성에 물든 의지는 결코 하나님의 최고선을 지향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의지를 발동해봐야 그것은 항상 죄의 노예가 되는 노예의지다. 이게 노예가 뭐의 노예냐면 죄성의 노예예요. 죄성의 노예. 그래서 인간 주체는 이웃사랑으로 갈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르시즘과 에로티즘으로 그냥 똘똘 뭉쳐진 존재가 인간 주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루터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선 그 자체는 프로이드에 의해 근본적으로 부인되었다. 이 궁극적 선으로서의 이 대상이라는 거, 이것은
그 자체는 프로이드에 근본적으로 부인되었어. 근친상간의 욕망 자체에는 선한 것이 없다. 이거는 금지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근친상간의 대상이에요. 거기에는 선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충동의 영역인 가장 깊은 본능의 규칙으로서의 쾌락 원칙이라는 바로 그 개념에서부터 거부되었다. 예, 쾌락 원칙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그 대상이 궁극적 선이라고 했을 때 그 궁극적 선으로서의 대상은 금지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이라는 개념이 거부되는 것이죠. 이는 프로이드의 중심 질문과 일치한다. 이는 아버지에 관한 것이다. 이는 아버지에 관한 것이다. 쾌락 원칙은 근원적으로 근친상간과 관련된다. 쾌락 원칙은 고통을 지불하고 궁극적 만족을 얻으려고는 그 리비도 원칙이 바로 쾌락 원칙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근원적으로 이 궁극적 선 으로서의 대상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궁극적 선으로서의 대상은 프로이드에게서 부인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근친상간과 관련되는 거예요. 근친상간. 악으로서의 근친상간의 대상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쾌락 원칙은.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철학자들의 전통에서 주권선이라는 주제를 그냥 폐기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마틴 루터는 그의 책 노예지에서 인간의 운명의 중심에는 인과라는 게 있다는 사실. 그 인과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열정의 원인이다. 뭐를 향한 열정의 원인이냐? 죄를 향한 열정의 원인이다. 근친상간 지향의 열정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죄를 향한 의지. 그게 노예의지. 죄를 향한 의지. 죄성과 타락의 본성. 이게 인과입니다. 인과. 루터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징후는 법 자체의 어떤 영향과 근본적인 문제, 한마디로 악의 문제로서의 다스팅, 금지의 대상이 어떤 개념사에 존재하는 상관관계에 대해 역설했다. 루터는 이 악의 문제로서의 다스팅을 갖다가 어디로까지 연결시켰냐면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증오까지 연결시켰어. 그 증오, 이것이 법 자체의 어떤 영향과 근본적인 문제, 한마디로 다스팅, 금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상관관계에 대해 역설. 그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 근원적인 그 타락이 있었죠. 그것이 이제 루시퍼의 타락입니다. 사탄의 타락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천사장 루시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성가대의 그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영광에 취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이 공중으로 쫓겨났어요. 이 지상과 하늘 사이에 있는 이 공중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라고 지칭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징후가 여기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징후가 어디로 연결됐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놨는데, 온갖 사랑을 다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 존재들이, 인간 존재가 원초적인 타락을 했던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다시 범죄한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독립을 선포한 거예요.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타락이 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중심, 자신의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게 근원적 타락이에요. 마귀와 똑같죠. 사탄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종속된 주체로 살기를 원치 않고 자신의 주체로서 스스로 책임지는 주체로 서려고 한 것. 이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락강의 그 주체라는 것, 자신의 책임지는 주체라는 것. 그게 한마디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맞죠. 자기에게 책임을 져야죠. 자기에게 책임을 지는 주체 맞아요. 근데
그 의미의 그 미미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이론이 됩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의 주인 노릇하는 주체라고 본다면 그건 그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을 갖다 드러내는 이론이 그 개념이 되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법과 이 다스팅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 법이라는 건 뭐예요? 그 뭐뭐 해라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이죠. 그것과 그 계명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 이게 이제 그 이 다스팅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에 해당된 거를 원초적 인간들이 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그 대상을 접촉한 것이죠. 그게 원죄입니다. 그게 마틴 루터는 이 관계를 역설했어요. 프로이드가 아버지에 관한 질문을 던지면서 아버지는 원시무리의 폭군이며 원래 범죄를 저지른 자라고 지적하게 되었을 때 프로이드가 정확히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가 여러분의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한다. 프로이드는 바로 그 이후로 법 영역의 질서, 본질, 토대를 도입했습니다. 원시무리의 폭군이며 원래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의 아버지가 도입한 게 뭐냐? 법 영역의 질서, 토대, 본질을 도입했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자리라는 건 바로 뭐냐? 아버지의 자리라는 것은 바로 법의 자리입니다. 프로이드에게 있어서도 아버지의 자리는 법의 자리고 질서의 자리고 그 규범의 자리고 락강에게 있어서도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 아버지의 그 법이라는 거 이거는 규범의 자리죠. 상징의 자리고 가치의 자리고 철학의 자리고 어떤 그 상징 언어의 자리죠. 이 원시 아버지 폭군 아버지가 어떻게 법 영역의 질서, 본질, 토대를 도입했습니까?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죽은 아버지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발한 거예요. 근친 상관하지 마. 너희들 근친 상관하지 마. 이렇게 했을 때 그 죽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들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법 영역의 질서, 본질, 토대를 도입했다는 거예요. 아들들의 삶 속에. 그 후손들의 삶 속에. 그래서 아버지의 자리는 바로 법의 자리다. 여기서 우리가 프로이드 이론에서 주의할 것은 계속 하나님 얘기하면서 원시무리의 폭군이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시 공동체 아버지가 원래 범죄자라고 해서 그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은 큰 인지오류다. 이 원래 범죄자라고 말했는데 원래 범죄를 저지른 자라고 했는데 그를 범죄자라 했는데 그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은 큰 오류다. 원래 원시 아버지는 아담과 하와로 보는 게 타당하다. 원시 아버지는 죽는다. 그 죽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프로이드가 말하고자 하는 법의 근원이고 토대이다. 예.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그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쫓겨나고 죄의 대가로 죽음을 죽게 되었죠. 그래서 너희들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걸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에게 주구장창 가르쳤지 않겠어요? 물론 첫 아들 가인은 범죄했지만 그러나 아벨은 의인이었죠. 그 밑에 그 셋도 의인이었고 이렇게 이 원시 아버지로서의 그 아담과 하와 이들이 바로 범죄를 저지른 자예요. 그리고 원시 무리의 폭군이고 왜? 자기가 다 지배하려고 했으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원시 아버지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오늘 대상 리비도와 리비도 승화 문제를 다뤘는데 승화는 항상 뭐예요? 승화는 항상 대상을 지향한다. 대상 리비도의 문제다. 그리고 자 리비도는 나르시즘과 관련되어 있고 대상 리비도는 에로티즘과 관련되어 있다. 이 두 개의 조화. 이게 승화의 세계 관건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쾌락원칙이라는 것. 쾌락원칙이라는 게 이 다스팅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다스팅은
최고 선으로서의 다스팅이 아니다. 선으로서의 다스팅이 아니다. 더 이상. 이건 금지된 불가능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것을 지향함에 있어서 현실 원칙을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체에게 고통이 다가온다. 그래서 쾌락 원칙은, 프로이드가 말하는 쾌락 원칙은 고통을 전제로 한 쾌락을 얘기한다. 그게 락강에게서는 쥐상스라는 개념으로 번역되었죠. 네, 오늘 대성 리비도와 리비도의 승화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더운데 한 주간도 평안하게 지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